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람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리네요. 바깥에 날씨를 보면 좀 흐리고 밑에 지방 같은 경우 뭐 비가 온다고 뉴스 일기예보에는 나왔는데 어쨌든 그 비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여기 이 사진에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베어마켓에 있냐,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장에 있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63%고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20%,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17%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불황장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알트 시장에서 수익 실현이 나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는 청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하는 사람도 곳곳에 살짝살짝 보여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깊은 조정이 안 온다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깊은 조정이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오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밤이 넘어가면 내일 새벽까지 가면서 그런 게 만약에 안 오고 살짝만 하락을 한다면 거기다가 알트 시장이 이런 식으로만 그냥 현상 유지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서서히 움직이면 가장 이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사실상 비트코인이 뭐 4,200불까지 넘어갈 수 있는 다음 스텝,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홀딩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아직까지 베어마켓 시다라고 느낀 사람이 63%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난 어느 가격에 밑에 가격에 살 거야라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밑에다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좀만 더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언짢겠죠. 근데 어쨌건 가격이 4,200불대 해서 4,000불대에서 다시 4,000불에서 다시 조정이 오면 그때는 아마 막차를 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3월 8일자 2019년도 3월 8일자 그레이스케일 그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기네가 이제 투자한 자금하고 지금 그 포지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부터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그러니까 젠캐시죠. 그리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현재 상태로는 많이 가지 않는 상태예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찰스 호킨스가 일단은 거기에 총 책임 프로젝터로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젠캐시, 여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물량을 이 정도까지 확보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대중들은 그렇거든요. 시세가 어떤 코인이 오르면 그거는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 여력이나 트랜잭션 어떤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볼륨량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물량을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에 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지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약간 리스크를 안고 한다기보다 좀 리플 코인이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사실상 보이긴 하는데 큰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지금 선에서 살짝 조금만 매수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크립토독인데 크립토독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또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설문조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댓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지만 지난 몇 달간에 4,000불 아래서 비트코인 사셨어요? 사셨냐고 이게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66%, 그리고 아니다, 나 더 싸지면 살 거야 21%, 나 이거 관심 없어, 비트코인 관심 없어 한 사람이 13%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66%, 그리고 별로 지금보다 쌀 때 산다 아니면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4%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마켓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지금 이 상태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길 바라겠죠.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3,940불대를 깬다면 시원하게 4,250불로 상승할 거다, 다음 스텝이. 그래서 시원하게 거기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3,550불하고 3,350불이, 그러니까 예전의 지지선이라는 거죠. 예전의 지지선이 그랬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지지선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알트 시장도 그러니까 고점 갱신을 서서히 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볼륨감이 상승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완연한 불장이다라고 어떤 그런 시그널을 어떤 세력이란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대중들을 그런 식으로 이끌진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는 한두 달 새가 아마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금을,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현금을 항상 20% 정도는 내가 이 코인 다 샀으면 이 정도 돈 벌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시장이라는 데가 언제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데기 때문에 20% 내지 30% 정도 현금을 빼두시면, 25% 정도 빼두시면 그거를 분명히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와요. 그때 가서 어떤 보유했던 그 현금에 관해서 효력이 발휘할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레이븐 코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큰 파동이 2번에 걸쳐서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이존이라고 여기 밑에 쪽에 분홍색 박스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아니면 절대로 사지 마라.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서서히 레이븐 같은 경우는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랠리를 계속 했는데 세력들이 쳐주지 않고, 거기 있던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아마 어저께 같은 경우는 ERC20 위주로 아마 넘어갔고, ERC20에서 지금으로서는 메이저 코인 위주로, 그러니까 시총이 약간 높은 코인 위주로 스프레드 돼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손절매를 해서 밑에까지, 지금 바이존까지, 분홍색 박스권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이제 알트코인에서 수익 나신 거나 아니면은 레이븐 코인이 스캠도 아니고 괜찮은 코인이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에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시면 큰 어떤 그 리스크를 안지 않고 그래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으로 향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게 28,200사토시네요. 28,200사토시. 거기보다 그 정도 선이나 거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밑에 쪽에 쭉 까지면서 이제 한 10번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일단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배체인인데, 배체인 같은 경우도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식의 시그널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이제 계속 횡보를 했죠. 지금 GCash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웬만한 코인들은 아마 이거랑 거의 다 비슷비슷할 텐데, 볼륨이 계속해서 한 달에 3번이나 2번 정도, 아니면 5번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이 있었단 얘기는, 세력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뛰어든 큰손들이나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이 매수를 지금까지 계속 이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수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 알트 시장이 봄 기운으로 돌아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관점에서 보면 코모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보시면, 지금 살짝 올라가서 반등이 있긴 한데, 요 근래 들어서는 볼륨량이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코모도도 마찬가지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익명성 어떤 코인에 관해서 아직까지 트렌드가 활발하게 방향성이 딱 제시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확률이 높거든요. 코모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홀딩을 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배체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체인도 여태까지 이 구간, 지금 이렇게 6개월에 걸쳐서 지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리한 횡보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배체인도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많이 받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XRP죠. 리플 코인인데, 왜 리플 코인은 안 올라? 왜 스텔라 코인만 올라? 왜 내 리플은 왜 안 오를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리플이라는 코인을 관점을 바라보는데, 호재를 엄청 많이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란 사람들, 매스컴을 동원해서 사람들한테 희망의 로를 엄청나게 돌려주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대중들한테 전해졌을 때는
그 코인을 사실 상승시키려고 할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뉴스를 던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러니까 딴 코인이 먼저 가고,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딴 코인들이 먼저 오르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올라봐야 퍼센테이지가 작을 확률이.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리플의 핵심적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쳐가지고 리플 왜 안 올라? 라고 이제 톡방이나 이제 텔레그램에서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때 가서 리플을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알트들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제 차후에 이제 그걸로 수익을 내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보시면 이 사람은 5월 16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월 16일 날 시그널이 좀 많이 변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동안은 리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톡방이나 텔레그램 같은데 특히나 이제 리플에 관해서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막 이러면, 사실상 그때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리플을 투자 안 하셨던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 리플 쪽으로 이제 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대부분의 어떤 리플 투자가들이 막 그럴 때, 그리고 막 방송도 리플에 관해서 방송 언급을 안 할 때, 그때 거기다 이제 전량 매수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를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욕하겠죠.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조셉 영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삼성이 이제 암호화폐 이제 지갑에 관해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연결을 시킨 거에 관해서는 올바른 일인데, 그게 이제 제도권의 수용에 관해서 되게 큰 일을 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어떠한 이제 규제안이나 제재안에 관해서 확실한 어떤 그거에 관해서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확실하게 나온 건 없다라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갤럭시 S10에서 뭐 암호화폐 지갑이 돼가지고 거기 ERC20가 지금 코인이 오르니까, 야, 이게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내가 뭐 1,500원, 2,000원에 산 코인이 이게 금방 뭐 몇십만 원이 될 거야. 뭐 얼마가 될 거야라는 희망의 로를 너무 과장되게 많이 돌리신다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투기장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지난번에 2017년도 말 정도 10월달부터 12월, 1월달, 2018년도 1월달까지 있던 단 3개월간의 그 화랑장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사람들을 유도해서 조장한 장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서 이 시장에 자리매김을 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4차 산업혁명에서 5G 어떤 그런 시스템이, 그런 통신 시스템이 우리 현물경제 시스템에 서서히 녹아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저는 이제 뭐 어떤 그 코인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점진적으로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볼륨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조금 더 오랫동안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느 정도 가격 오르면 빠져서 뭘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오실 때도 현금으로는 아마 못 빠져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변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포트폴리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핵심적인 걸 여기 써놨죠. BTC, 그 이더리움 클래시, G캐시, 그리고 마나하고 젠캐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거에 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되게 특색 있는 게 뭐냐면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지금 두 가지 코인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젠하고 지금 지캐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일렉트로닉 컴퍼니인가? 예, 그걸로 이제 브랜드 네임이 바뀌었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코인 좋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베리 실버트 같은 이런 사람은 이 시장에 되게 오래전에 초기에 들어왔고 이걸로 돈을 많이 되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집중해야 하는 코인이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ETC도 지금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물량을 잡고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그 물량을 잡고 있을 때는 그게 0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잡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는 그림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분명히 파동을 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시점에서, 늦지 않은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은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뭐 사라질 코인과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 있다면 그걸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레이스케일에서 하고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많이 감안을 많이 하시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유튜버들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패치 AI인데, 패치 AI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끝나면서 지금 이 차트 같이 보시면은 쭉 올랐다가 또 하락했다가 쭉 올랐다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ERC20한테 밀려가지고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패치 아이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서는. 그래서 여기가 뭐 매수 구간이다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리죠. 근데 패치 AI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녹아내렸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카르다노를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카르다노가 어저께서부터 이제 다른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올랐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상승세를 타면 이제 동전 코인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가격이 싼 코인이기 때문에 탄력을 되게 많이 받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게 로드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에이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찰스 호킨스라는 인물 자체를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 거 하는 거 보면은 밑에다가 이제 뭐 코인 가격이 안 오르면 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디 가면은 뭐 여행만 다니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사업가적인 어떤 관점, 그 사람 자체를 약간 그런 관점으로 만약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이더리움도 초반에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더리움 재단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비탈릭이 대표 얼굴 마담이긴 하지만 찰스 호킨스라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는 그 사람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게 카르다노라는 거하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젠캐시, 그러니까 호라이즌 이거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코인들을 다 괜찮게 봐요. 이거는 이제 장난으로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알트코인은 뭐다 라고 해가지고 알트코인 R라고 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온대요. 알트코인 데드, 다운, 볼링, 다잉, 뭐 쓸모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부정적인 것만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죽었다, 떨어진다, 뭐 파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안 좋은 말만 써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에서 이게 만약에 알트코인이나 뭐 해피, 고잉업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대로 바뀔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이게 그 구글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번 연도 3월 19일 날 셀러코인에 관해서 이제 런치패드를 진행하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바이낸스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못해도 2배에서 3배, 그리고 괜찮게 보면 5배에서 6배까지 이득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액수가 처음에 런치패드 했을 때보다 되게 많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 이득이 얼마 없긴 하지만, 그리고 성공률도 되게 적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셀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스트넷을 지금 구현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현물 경제하고 뭔가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상장이 돼가지고 셀러가 판매가 끝난 다음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서 아까 패치 A 같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치 A 같이 저점 매수해서 쭉 장기 홀딩하면 분명히 괜찮은 구간이 올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바이낸스 덱스에 관한 얘기인데 테스트넷이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레이딩에 관해서 지금 경쟁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BNB를 지급해 줄 거다. 그래서 테스트넷을 바이낸스 측에서는 되게 많이 중요시,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해서 핵심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가 제가 봤을 때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오미세고도 고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테스트넷을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랑 거기랑 어쨌든 성향도 틀리고 자본의 규모도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걔네가 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지진 않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테스트,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바이낸스가 지금 이 덱스를 돌리는 게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게 실제로 런칭이 되면 그 파급력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매수해가지고 계속 홀딩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넴이 어저께부터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넴 파운데이션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비트메인도 마찬가지예요. 우지안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자살을 했네, 뭐 우지안이 뭐 도망을 갔네, 뭐 비트메인이 파산을 했네, IPO가 뭐 좌절됐네, 뭐 별의 별 얘기가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채굴에 관한 거는 자기가 거기서 손을 떼고 이사로서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칩셋에 관해서 지금 집중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뉴스가 구조조정이다, 뭐 재정난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뉴스도 그냥 하나의 그냥 흘리는 뉴스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뉴스가 진짜 사실성이 있고, 진짜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망할 프로젝트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세 상승이 오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오르죠. 갑자기 막 하루 만에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 털어먹고 이제 떨구겠죠. 다 사라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 이것도 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쉐어스포스트 설문조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가 더 투자할 의향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더 투자할 의향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다. 이게 2019년 1월하고 2월 동안에 1000명 이상의 소비자, 공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비상장 주식거래 전문업체 쉐어스포스트 응답자의 30% 이상이 비트코인의 최소한 25,000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도 25,000달러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조사 자료를 볼 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대해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갤럭시 S10에까지 지갑이 등장한 거를 보시고 벡트 거래소라든가 비트코인 ETF가 뭐 이번 달 말이 아니면 4월 달에는 저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어도 6월 20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4월 달에 나면 물론 좋죠. 그래서 시세 상승이 더 많이 어느 정도 훈풍이 많이 돌았으면 좋겠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다들 하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로는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80% 이상까지 올라왔고 리플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을 선호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각자 개인의 판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델파이 디지털 연구소에서 이더리움 다음 상승 장소 BTC를 능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마켓캡이나 가격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켓캡을 얘기하겠죠. 도미넌스 면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이더리움이 다음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델파이 디지털에서 보고서에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더리움이 변동성은 지난 6개월간 비트코인보다 컸다며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이 1% 움직였을 때 이더리움은 1.5%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가 다 판단할 일이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레이 스케일에서도 되게 많은 양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G캐시 대시, 비트코인 SV, 그리고 모네로, 트랜잭션, 히스토리에 관한 차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황색을 보시면 가장 상위 쪽에 있어요. 트랜잭션 같은 경우도 가장 상위 쪽에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코인이 판단은 어차피 각자가 해야 할 몫이긴 한데 저라면 지금 가격대에서 까져봐야 그렇게 많이 안 까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역대 최고가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냐에 관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 그리고 이더가 마이너스 90%, XRP가 마이너스 91%, 이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요즘에 올라서 마이너스 84%, 이오스도 마이너스 83%,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너스 96에서 마이너스 97% 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마이너스 96.96%, 97% 떨어졌고, BNB는 지금 마이너스 42%예요. 되게 많이 안 떨어진 거. 이 정도면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고, 에이다도 나와있죠. 에이다도 마이너스 96.53%,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지 않게. 네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5.44%, 램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7.81%, 그러니까 98%가 떨어진 거예요. 램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까는 재단에서 악재 뉴스, 구조조정을 할 거다,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지만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냐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거를.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매수하는 구간이, 그리고 G캐시가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G캐시가 99.14% 떨어졌어요. 그것도 각자의 판단이죠. 근데 그레이 스케일에서도 투자가 진행돼 있고 이미 물량을 확보한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조금 샀어요. 사실은 언제나 저는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큐텀하고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ICX 지금 보시면은 큐텀도 마찬가지로 97.96%가 마이너스 98%나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미세고도 95.16%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너무 밑에까지 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세계 정치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이 지금 군사 전략이나 어떤 전략 자산의 배치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항상 말만 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때는 통합의 상징, 이제는 분열의 상징, 나토 동맹 갈림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 군사적인 연합이잖아요, 나토라는 게.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유럽군, 합쳐지지 못하는 프로그램들, 사태를 키우는 정치적 자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한때 통합의 상징이었던 유럽의 국방과 방위 산업이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흔들리고 있다. 브렉시트로 불리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이제는 유럽 각국의 국방 관련 이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유럽에서 지금 유로라는 나라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영국하고 지금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도 지금 무역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요. 친미가 아니라 사실상은 지금 같은 경우는 대립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제 반미로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상 군사적인 거에도 여기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유럽 각국은 냉전 종식 후 대대적인 군비 축소에 들어갔다. 2017년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을 지출하는 곳은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1.78, 독일은 1.19를 기록했고 일부 국가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돈을 미국한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아니면 재작년부터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군사나 전략 자산을 되게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상은 남북 경협이나 남북에 대한 어떤 그 통일 문제가 화두로 만약에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면 한국 정부에서도 국방 예산에 관해서 그렇게 페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군에 대한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축소시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일부 미군만 남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축소할 확률이 높고 철수를 할 확률이 높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그 군사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호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호주한테 무역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되게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한쪽에서는 호주란 나라를 또 정치적으로 무역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고 목을 조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시고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그림이 어떤 패턴으로 가나를 보시면 제가 생뚱맞게 너무 호황된 망상만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를 분명히 이제 아시겠죠. 이번 주 증시인물 짐 로저스 예측 이번에도 적중할까? 제가 이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쓴 책, 이 사람이 말한 걸 보고 저는 통일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김영익 교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엇비슷하다. 근데 제가 이분들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이죠. 그냥 저는 일반인 중에 일반인, 워스트 중에 워스트라고 저를 이제 항상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로저스 북미 협상 연기됐을 뿐 긍정적 펼쳐, 긍정론 펼쳐, 그리고 북미사일 발사장 복구 보도에 경협주 폭락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도 아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거에 관한 거는 너무 늦지 않은 3개월 내에, 길어야 3개월 내에, 그리고 짧으면은 2달 내에 이 결론이 분명히 날 거예요. 요즘에 한참 막 매스컴을 보면 뭐 미사일 런치를 장착을 했네, 뭐 핵미사일을 다시 준비를 하네, 끝났네, 뭐 통일이 될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는 보시면 아세요. 올 들어 한반도 18번째 지진, 경북 봉화서 발생했다. 기상청 규모 2.0으로 피해는 없을.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게 3월 9일 날 나왔는데 2.0밖에 안 났는데 너는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한반도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동쪽 정도 되죠. 동쪽 정도 돼 있는데 사실상 남동 쪽에 지진대가 되게 많이 몰려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지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층 건물에 관해서 되게 많이 비중을 많이, 자산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 지진이란 패러다임이 이제 인류한테, 뭐 일본에, 뭐 아니면 미국 서부권에, 샌안드레아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남동 쪽에, 그리고 서쪽에, 가장 서쪽에, 예를 들어 지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내에 지진이 발생해서 고층 건물에, 고층 아파트에 60층짜리, 100층짜리 아파트 밑에 쪽에 뭐 지진이 났다. 예를 들어서 크랙이 조금이라도 갔다. 이러면 과연 사람들이 어떤 고층 건물에 관한 어떤 그 자산으로서의 패러다임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는 거죠. 너무 거기다가 비중을 두시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저를 욕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큰 관점에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카풀에 대한 얘기인데, 출퇴근 시간 다른데 조건부 카풀 허용, 카카오의 업체 사업 저불판. 그래서 아마 어저께도 이런 뉴스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카오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 카카오 뱅크부터 해가지고 이커머스는 점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카풀이나 아니면은 카풀을 먼저 시작을 해서 나중에 향후 몇 년 안에 5G가 완전히 깔려있는 상태, 그 플랫폼이 완성돼서 한반도 전체에 깔려있는 상태가 되면 자율주행도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법 규제안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서는 이커머스 사업도 분명히 할 거예요. 카카오 내에서는, 그런 배송에 관해서. 근데 중요한 게 카카오 외 업체 사업 저불판이라는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카카오만 여기에서 계속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을까? 자, 그럼 보시면 카카오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주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라는 주식,
예, 지금 그래서 오를 것 같이 하다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카카오는 이미 결정됐어요. 세력들한테 결정이 돼서 소뱅이 됐든 알리바바가 됐든 텐센트가 됐든 저는 그런 자금들이 뭉쳐가지고 MBK하고 뭉쳐가지고 이제 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본들이 여기에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권도 이미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미 다 게임 끝났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에서 이 사업을 전체를 다 아무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허가를 내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 이번엔 중남미의 눈독. 그래서 왜 갑자기 중남미냐? 뭐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뭐 아르헨티나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50억 달러 규모의 혁신 펀드 설립,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분야. 소프트뱅크가 뭐 망했다는데 별의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를 계속 만나가지고 국부펀드에서 자금 수요를 계속 받고, 이미 정해진 세력이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사람들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판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빗썸의 MBK,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트메인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미세고도 관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중남미 시장에 총 50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인 뱅크 혁신 펀드를 설립한다. 2017년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정보기술 기업 투자 펀드인 비전 펀드에 이은 두 번째 투자 펀드로, 송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IT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중남미 지역에 본격적으로 눈독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지금 베네수엘라부터 중남미 국가에 전반적으로 공극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고 와야 되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자 금융 세력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VR에 관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코인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그런 거랑 사실 같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 VR 3개 함께 들어가 볼까. 그래서 2016년 3월 오큘러스 리프트로 신호탄. 그래서 지난해 주요 4개 제품만 320만 대 팔려 대중화 선언. 그래서 이게 오큘러스 고 인기몰이 5G 기술과 만나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5G 기술이 한국에서 첫 번째로 상용화를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할 건데, 보시면 원래 3월 달에 하기로 한 게 4월 달로 넘겨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는 게 지금 저커버그가 이걸 아마 눈여겨보고 있을 거예요. 올 봄에 상반기 안에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제 내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큘러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나라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고가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어떤 통신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한 어떤 그게 커넥션이 돼 있는 상태래요. 근데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는 뭐냐면 5G가 만나면 즐길 거리가 훨씬 늘어날 것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에서 노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올해는 오큘러스 퀘스트의 출시가 관심을 끈다. 기존 오큘러스 고의 선이 없는 편리함에 그래픽 성능을 더 높여 출시된다. 또 고개를 돌리는 각도뿐만 아니라 전후좌우로 이동하는 사용자의 위치까지 인식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러니까 GPS 기능까지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5G 기술과 만나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4K VR 콘텐츠의 경우 용량이 커서 몇 분짜리 짧은 영상도 기가바이트 단위로 되기 때문에 PC나 VR 기기에 저장하기 부담스럽다. 유튜브처럼 온라인상 영상을 바라보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기존 LTE보다 월등히 다운로드 속도가 빠른 5G 통신이 상용화가 된다면 4K VR 콘텐츠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 또 보시면 LG U+는 3월 5G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VR 앱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래서 LG U+를 여기 얘기가 나왔고, SK텔레콤과 KT도 게임 개발사와 손잡고 VR 게임 출시에 나서거나 교육 분야에 진출하는 등 관련 콘텐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가 출시되는 시점하고 페이스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커머스도 테스트넷을 진행을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역학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인 시장도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고, 이제 갤럭시 S10에도 지갑이 장착돼서 그런 어떤 그거에 관해서 제도권에서 확실히 수용한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규제안이 나온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리고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거래소를 오픈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확실히 비주얼적으로 보여진다면, 그때는 예전에 있었던 그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4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지 않다. 언제나 전 긍정적인 희망의 롤을 항상 돌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제 캐릭터가 일단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이 방송을 지금까지 되게 길게 했는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별로 좋진 않은데 트위터도 보시고 페이스북도 보시고 여러 가지 유튜브 들도 보시면서 코인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거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